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오후 3시의 여우. 일곱 번째 여행 제3부 조난 그리고 적자 생존. 안녕하세요. 비지식인을 위한 고품격 북 채널 오세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서로를 비난하면서 네. 몇 번 연습하고 지금 프롤로그 들어왔습니다. 참 사람이 자주 하는 게 중요해요. 네. 파이 이야기 3번째 방송입니다. 네. 예, 오늘은 앞에서도 인사말로 나갔지만 조난 그리고 적자 생존이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요. 네. 이번 주 방송 내용이 뭐죠? 어왕님? 일단 파이가 네. 이렇게 이제 탄 배가요 침몰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파이가 그 안에서 구명보트 안에서 겪는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예. 어떻게 생존하는지에 대한 그렇죠. 내용을. 그래가지고 조난을 당했다는 거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정말 평탄하게 살다가 넘어갔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네. 굉장히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런 키워드로 오늘 방송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 얘기를 풀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 키워드로 난 이따 얘기할 거다. 한번 예고해 주시고 저는 넘어갈까요? 예. 네. 너무 마음이 급했나? 말씀하세요. 파이가 이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파이가 점점 강해져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이 거북이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데 네. 아. 그걸 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죠. 거북이 참 파이가 그런 아이였어요. 네. 아주 정말 영혼 없는 웃음을 웃으시는 비손님. 그럴 수 네.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파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잖아요. 네. 네. 그 속에서 여기서 저희 그거 얘기하죠. 그쵸. 일상 네. 그거 네. 얘기하는. 그 파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예. 이번에 뭔가 각자 토크를 1부에서 엄청 헤매다가 네, 아무 2부에서 말도 못하고. 네, 칼을 갈고 왔는데 그러면은 잠시 후 본격적인 본 방송에서 조난과 적자 적자 생존 생존. 키워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방송 들어왔습니다. 네. 정신 차리고. 네. 우리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좀 우리도 지치고 청취자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얘기 나누고 또 끊고 갔다가 또 주제 나누고 그렇게 할게요. 네. 다행이다. 예. 우리가 시즌 2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비소님이 네. 저번에 아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어떠실지 네. 이번엔 5번으로 줄이게. 예. 한번 네.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파이가 일단 1부에서 떠나잖아요. 네. 네. 참고로 오늘 내용은 37장부터 5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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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가 1부에서 떠나잖아요. 저 캐나다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캐나다로 가족들이랑 이민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요. 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조난을 당하죠. 배가 사고가 나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 네. 폭풍우가 엄청 내려요. 그리고 막 선원들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파이가 구명보트, 조그만 네. 구명보트를 타게 돼요. 그리고 걔 혼자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데 걔는 그리고 나가 떨어지면서 파이가? 파이가 네. 나가 떨어지면서 배가 가라앉는 상황을 두 눈으로 보게 되죠. 그쵸. 약간 저는 그때 절망감을 엄청 네. 느꼈을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가족도 타고 있는 네. 배인데 굉장히 외로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네. 예. 나 혼자구나 했는데 그때 마침 리처드 파커 드디어 네. 정체를 밝히는 리처드 파커가 뭐죠?
호랑이죠. 네, 벵골 호랑이. 네, 새할매기. 벵골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헤엄쳐서 오는 걸 보고 파이가 구해줘요. 네. 근데 구해주면서 자기도 되게 왜 구하지? 네. 거의 다 오니까. 소리가 이러는데 어쨌든 네. 구해주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좀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서 보니까 배에는 일단 호랑이가 한 마리 타고 있고 네. 네. 이미 타고 있던 그 하이에나가 한 마리 있고 그리고 다리 부상을 심하게 당한 얼룩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네. 그렇게 총 4명의 동물들이 이렇게 가고 있었죠. 네 명. 4명의 아, 4마리? 세 마리의 세 동물과 한 명의 사람. 사람. 예. 그렇게 가고 우리 비서님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국어학원을 4년을 다녔는데, 식물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네. 사실 절 만나기 전에 국어가 참 못하는 아이였어요.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참. 저도 신기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가다가 네. 너무 그 동물들과의 네. 네. 너무 일단 초식 동물이 한 마리 있고 네. 육식 동물이 2마리가 있잖아요. 네. 한 마리는 완전 무서운 호랑이. 네. 그리고 한 마리는 좀 덜 무서운. 좀 덜 무섭지만 어쨌든 사나운 하이에나. 그 사이에서 파이가 되게 밑으로 배 밖으로 나가자니 밑에는 상어가 상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도가도 없는 상황에서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오도가도 예. 할 수 없는 우리 비서님이 많이 부족합니다. 참 이런 사람도 방송을 한다는 어떤 희망을 주는 방송. 비지식인을 위한 고품격 제로. 비지식인이 진행하는. 자, 네. 어디까지 했죠?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 네. 진퇴유곡. 3연초가. 그렇죠. 고립무원. 새록새록 예. 그 상황에서 너무 암울해 있는데 저 멀리서 바나나 위에 떠서 오랑우탄 한 마리가 오는 네, 거예요. 오렌지 네. 주스라는 네. 별명을 가진. 침을 뚝뚝 흘려서 네. 별명을 얻은. 네. 걔가 약간 낌새가 이분이 길게 하실 것 네, 같으니까 그렇죠. 이쯤에서 끊을까요? 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파이라는 아이는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취해서 살아남느냐. 결국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물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네. 동물하고 섞여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전략이 필요한데 네. 전략을 짜느냐 아니면 그냥 죽느냐. 그리고 또 네. 중요한 게 환경이 변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미쳤어. 이거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네. 왜냐면은 그 일부에서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서열이라는 거는 힘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그렇죠. 좋은 학생이죠. 네, 그래서 파이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그냥 이전에 그냥 동물은 무섭고 힘이 세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약자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생존의 도구와 네. 그 도구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에 의해서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네. 한마디로 앞에 나왔던 맹수와 조련사의 관계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매우 중요한데 비서님 난리 났어요 지금. 깨달음의 눈빛. 아 괜찮습니다. 네. 이러려고 하는 거죠. 맞아. 네, 뭐 주무시지만 않으시면 항상 비슷하면 재미없어요. 네, 맞아요. 어느 날은 자다가 어느 날은 네. 쌩쌩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뭐냐면 이 얘기를 우리가 다 아는데 내용은 어느 정도 설명했는데 네. 사실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동물원이라는 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살던 인간들이 토론토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배를 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배가 침몰했다. 아, 네. 되게 상징적이죠. 아, 이것도 상징적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앞에서 네. 뭐가 나왔냐면 동물들은 거리를 유지하거나 그리고 서식처가 안정되기만 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네. 무엇으로부터 도망친다. 그렇지. 무엇인가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갈 것이냐 정하지 않고 그냥 여기가 지금 힘들어졌으니까 간 거예요. 네. 결국은 앞에서 그 말 해놓고서는 이 가족을 이동시킨 건 이 가족이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쵸. 쉘터를 떠나는 거죠. 네. 네. 그랬는데 여기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떠났는데 그게 지금 가라고. 타격을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네. 이게 정말 순탄한 항해일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거에 의해서 이게 팡 하고 깨지거나 네. 이랬던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면 좀 몰입이 될 수 있어요. 이걸 꼭 전화를 누가 당해 이러면 뭐 네. 없죠. 근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면은 안전한 배가 사실 안전하지 않았고 나의 삶의 공간이 육지가 아니라 바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네. 이렇게 야. 생각한 그런 막막함? 그런 막막함? 네. 저는 네. 고향이 춘천인데요. 춘천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왔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중소도시에서 살면은 네. 부모님의 뭐 인맥에 겹쳐서 또 내가 쌓아온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안정되게 살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뭐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알고 네. 아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막. 크지도 않아서 어디 네. 맛있는지 다 알아요. 뭐 서울은 평생 살려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을 한두 사람을 통하면 네. 뭔가 이렇게 뭐 소스를 얻거나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여기 왔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직장이 돼버리면서 네. 눌러 앉으면서 거기서 또 능력이 좋아서 수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힘들죠.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여기가 나의 이제 서식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갑자기 원룸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내가 독립을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계속 이런 수도권에서 살다 보니까 제 주변에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 많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기숙사에서 사는 친구들. 걔네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집에 엄청 가고 싶고 네, 하고 네, 네.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데 안쓰러웠어요? 네, 이해가 안 되지만 되지만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 네.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주고 싶지만 그 상황을 겪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걔가 여기 적응을 빨리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구나 이걸 그러니까 살면서 느끼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비소님도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좀 없는 거죠. 네, 저는 왜냐면 집 가는데 가는 방법이 쉬우니까 네, 그냥 네, 원하면 갈 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얼마나 안정됐었느냐. 집에서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네. 집에서 정말 완벽했던 친구들은 기숙사가 너무 힘들고 네. 그게 아니라 집에서 뭔가 탈출하고 싶었어. 집이 지금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맞아요. 그쵸? 막 답답하다. 네. 내가 그러면 그 새로운 서식처가 편한 거예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네. 이제 이게 나이 들면 부모님이랑 못 사는구나 이런 거를 약간씩 느끼면서 네. 가치관이 다른데 한 집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아우. 그렇죠. 근데 떠나왔을 때 저는 정말 첫 1년, 그러니까 첫 1년은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참견하지 않고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그냥 거기서 있는 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순탄한 춘추호라는 배를 타고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모든 상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너무 저를 잘 따랐고 뭐 원장 선생님도 좋았고 페이도 좋았고 그리고 막 되게 좋은 곳에서 좋은 지역에서 살았어요. 네.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좋더라고요. 나는 막 뭔가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독신 여성 막 이러면서 막 집도 예쁘게 꾸미고. 근데 이게 학원 원장님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이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술주정을 부렸어요. 왜요? 왜요? 어디서요? 학원에서요? 학원에서요? 네. 공과사가
없나? 없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도 약간 네. 항상 같이 일하던 분하고 싸워서 내보내고가 있었는데 저는 되게 장기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급기야 나한테도 그게 온 거죠. 아유. 그래갖고 굉장히 황당한 행동을 하는데 나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이해하고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 하루 종일 미안하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고 괜찮다고 뭐 술 드시고 그럴 수도 있죠라고 그때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는데 한 번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는 데는 이유가 있죠. 제가 그때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동물의 본능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생명의 위협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힘든 걸 감수하고 지속하고 싶은 항상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주사만 안 부리면 난 그냥 지금 여기가 안정되고 좋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내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면서 진짜 황당해진 거죠. 왜냐면 월세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가 살림이 완전 안정됐고 이곳의 삶이 어느 정도 정착됐는데 다시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나온 다음에 다시 집으로 내가 독립된 삶이었는데 주소지도 이제 서울 시민이고 한데 돌아간다. 그것도 되게 상상이 안 되고 어쩌지 못하겠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는데 그 무엇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도 그쵸.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조난을 당한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연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막 돈이 없었던 적도 있고. 그래갖고 막 친구가 어느 날은 장을 봐가지고 주고 갔어요. 우와. 잠깐 나오라서 정말 그 엘마트에 들려서 이만큼 정말 막 그 먹을 거를 잔뜩 사갖고 와서 나를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되게 멋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존이죠. 네. 그때는 정말 저는 그때 생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있어요, 여러분은? 일단 제가 근데 침몰이라는 과정이 여기서는 남해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아예 이 배에서. 네, 근데 그 침몰하는 과정을 제가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침몰이 아니야 이러면서. 침몰이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계속 미루고 있다 보니까 되게 오히려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안 좋은 직감이 막.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아까 말한 지금 침몰하는 배에 있는데 나가질 않는 거죠. 왜냐면 그냥 여기가 침몰이 아니면 좋겠어를 희망하는 거죠. 네. 현실은 침몰이야. 현실은 침몰인데 네. 현실은 극악한 현실은 침몰인데 나의 상상력은 아니면 좋겠어. 그러니까 버티는 에너지로 지금 이동하는 에너지 대신 버티는 에너지를 쓰면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대충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침몰인가? 약간 이런 네. 느낌은? 네. 어떤 비소님은요? 저는 약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벌써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앞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여기 이번에 기숙사에 오면서 그냥 저는 알바를 그냥 계속 하고 싶었어요. 뭔가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알바를 구했는데 그거랑 그 학교 수업이랑 여러 가지가 병행이 되면서 너무 제 자신의 삶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제력을 잃으면 혼란스럽죠. 네,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1, 2주 동안은 맥을 못 추렸어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일의 순서가 안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거기서 지금 빠져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통제감이라는 게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그럼 안정감이 있잖아요. 어려워도 충분히 이 키를 잡고 균형 잡고 있어 하면 되는데 이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상황이 밀려가고 있는데? 라는 느낌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점심을 나는 12시에 먹고 싶은데 계속 3시에 먹는데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사실은 원래 굶었어도 내 계획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남에 의해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그렇게 통제권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해져요.
맞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 맛있는 거 먹어도 남이 먹자고 해서 먹으면 맛없을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파이가 당한 이 상황은 준비가 전혀 안 된 조난이에요. 예상한 적도 없고 심지어 예상을 완전 전복시켰어. 토론토는 어떨까? 했는데 바다 태평양이 어떤지 경험하고 있어. 거기서 담배를 살까요? 이런 얘기를 했던 가족들이 지금 사실 죽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막 교차 시점이 막 나오면서 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다 네. 했을 때 도대체 어땠길래 가족이 죽었는데 해피엔딩이라는 거야에 근거를 우린 찾아야 돼요. 지금 첫 장면에서 지금 앞 1부의 마지막 줄이 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다 했는데 2부의 첫 장면이 다 죽었어요. 그게 되게- 진짜 응. 더 효과 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다가 무슨 의미일까 되게 필요한 얘기죠. 파이가 겪었다는 상황을 알겠죠? 네.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파이는 아까 비소님이 말해준 것처럼 막 위아래 난리 났어요. 막. 근데 그때 이제 보세요. 막 와 나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뭐 중국인이 금연조표를 입히고 막 어쩌고 하면서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요소가 날 살게 해주었다. 41장에 보면 나와요. 네. 몇 페이지예요? 140페이지요. 구명보트는 가라앉지 않았다. 리처드 파커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았다. 상어떼는 주위를 맴돌았지만 내게 달려들지는 않았다. 파도가 몸매와서 부딪혔지만 쓸어버리지는 않았다. 지금 뭐뭐하지는 않았다. 뭐뭐하진 않았다. 뭐뭐하진 않았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상상하고 있네요. 그런 네. 안 좋은 상황을. 예, 그리고 네. 이거를 다시 뒤집으면 보세요. 추모가 침몰했다 이래도 되는데 네. 구명보트는 가라앉지 맞아. 않았다. 그리고 리처드 파커가 이 배에 탔다 이래도 되는데 리처드 파커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지가 떼었거든요. 네. 그리고 상어떼는 주위를 맴돌았지만 달려들진 않았다. 뒤에 거 뺄 수도 있었어요. 네. 상어떼가 주변에 가득했다 이럴 수도 있었고 네. 파도가 몸에 와서 부딪혔지만 쓸어버리진 않았다도 파도가 계속 부딪혀서 난 힘들었다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가?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이었구나. 이 친구. 저는 이게 네. 파이의 생존할 수밖에 없는 성격? 이게 전략도 아니지 않아요? 네. 네. 전략도 아니고 그냥 근데 이게 지금 억지스러울까요? 아니면 당연할까요? 좀 없지? 아니. 약간 당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 저는. 당연하죠? 이렇게 믿는 게 편해서?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니라 네. 파이의 캐릭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파이라는 네. 캐릭터가 이럴만 하냐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걸 네. 여러분의 원칙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건 파이 성격일 뿐인데. 음. 그러니까 파이가 이 네. 상황에서 이런 성격을 보이는 게 자연스럽냐는 얘기예요. 음.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리 인물 사건 배경 네. 외워봤자 소용없고요. 책을 읽을 때 인물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라 캐릭터, 성격이란 뜻이잖아요. 네. 이 캐릭터가 합당한 걸 보여주고 있나? 이 작가가 이 캐릭터 설정을 한 대로 얘가 움직이고 있나 보면서 판단을 해야지 네. 그냥 그럴만하지 않아지를 그냥 무슨 내 기준으로 하면은 책을 잘 못 읽는 거죠. 파이는 이럴만한 성격인가요? 이럴 만한 성격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앞에서 여러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자기 이름을 엄청나게 삶을 일단 개척하잖아요. 네. 유행을 선도하고. 네, 그런 성격을 일단 가지고 있고 되게 뭔가 일단 종교로 또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앞에서 좀 되게 파이에 순수하고 네. 어떤 긍정적인 거. 앞에서도 보면 왜 자기 파이 이름 인식시킬 때도 뭐 네. 승산이 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그냥 네. 그게 안 읽히는 이유는 파이의 성격에 의해서 여기 어떻게 반응하지? 이렇게 궁금하면 이게 보여요.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어떤 존재가 네. 살아남는 얘기인데 얘는 어떻게 반응하지? 얘는 그게 얘 정말 일부에서 보였던 그런 애라면 이럴 때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 보여요. 근데 안 읽고 그냥 뭐 어떤 애가 그랬는지 모르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 하면 그게 형식미를 못 찾는. 그쵸. 구조적으로 앞에 캐릭터 성격을 보여준 게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죠. 네. 그렇네요. 네.
배울 게 많구만 아직. 너무 너무 들떴어. 사람 말이야. 네. 그래서 네. 되게 여기 보면은 얼룩말이나 이제 하이에나나 그리고 오렌지 주스 여기 막 싸우는 게 나오는데요. 네.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되게 얘기해볼까요? 그 오렌지 주스랑 하이에나랑 싸우잖아요. 근데 그 여기서 표현하는 거 보면 오렌지 주스가 분노를 느꼈다 그래요. 네네. 근데 그 동물이 다른 동물의 살생하는 현장을 보고서 아니 그러니까 이 동물이 오렌지 주스가 왜 분노를 했냐면요. 그 하이에나가 얼룩말을 막 잡아먹는데 막 창자를 꺼내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 순간 딱 그 분노한 내용을 딱 서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와 유인원이니까 사람이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나? 막 이런 것에 내용에 대한 집중이 딱 됐었어요. 여기서. 아무래도 이 동물을 설정할 때도 뭐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거를 재구성해서 읽겠지만 얼룩말이 일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로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쿠마르 선생 2명이랑 지금 파이가 이 얼룩말을 보고 얘기하는 이렇게 장면. 얘기하는 장면에서 맨 끝에 보면은 그 생물학 선생님, 쿠마르 선생님은 얼룩말의 그 학명을 딱 네. 얘기하고, 네. 그쵸. 그리고 그 이슬람 선생님, 마호메드레. 뭐지? 예. 그 선생님은 알라에게 영광을 이렇게 신께 찬양하는 거라고 얘는 정말 예뻐. 파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찬사를 받는 아름다운 동물인데, 그냥 여기서 빨개졌어. 완전 그게 더 극대화되죠. 네. 아 역시 일부 내용을 들고 확실히 가는다. 알아야 돼. 예. 여러분 일부 다시 들으십시오. 청취. 네, 진짜 저도 다시 읽고 올 거예요 이따가. 예. 지금 비서님이 읽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렇게 아름다웠던 얼룩말이 죽는 걸 보면 파이가 느끼는 감정 어떤지.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되게 잔인하게 엄청 묘사를 해요. 막 상자를 꺼내고 뭐 예. 너덜너덜해진 가죽 그래도 살아있고 네. 너무 잔인한 건데 네네네. 애기가 그거를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보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뭐 울타리도 없고 그쵸. 근데 얘는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물에 대해서 되게 네. 약간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쵸. 자기만의 어떤 상상이 다 깨지고 이런 모습이 너무 불쌍했어요. 일단 파이가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그게 파이가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잖아요. 네, 할 그 수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되게 네. 그게 얼마나 조금 비참하겠어요. 자기가 예쁜 걸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되게 좋아하던 걸 막 다른 선생님과의 에피소드까지 네. 있는데 그 동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는 무력감을 또 느끼죠. 네. 음. 왜 요즘에 힘이 빠졌는지 비서님 알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뭘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이란 되게 일단 생존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네. 거기서 자기가 그러네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던가. 근데 되게 아, 웃기죠. 맞아. 생존이라는 말이 필요한 상황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을 있어요? 때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역설적이다.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보이는 상황일 때 네.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로 움직이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럼 1차 단계 뭐냐? 뭘 느끼겠어요? 무력감.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죠. 지금 비서님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 센 동물이 네. 지금 나대고 있는데 내가 아끼는 걸 죽이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진짜 저거 너무 아끼고 저거 너무 소중한데 제가 바야흐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잘 나가던 그 시절. 그때는 좀 학교에서 좀 별로 안 나갔어요. 그래요? 네, 근데 딱 아직 6년이 더 필요하군요. 네, 거기서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네네. 근데 집에 딱 돌아왔는데 사촌 동생이 저희 그때 유행하던 유희왕 카드를 네네. 상점에 상점의 유희왕 카드. 진짜 소중한 거예요. 네. 진짜 이거는 알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쏟아놓은 거예요 바닥에. 그리고 막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화가 엄청 나 있는데 네네. 고모랑 부모님은 전혀 건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되게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엄청 슬픈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근데 결국엔 정리가 안 됐어요. 그게. 왜 어떻게 됐지? 몇 개가 없어졌어요. 너무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지금. 진짜. 네. 근데 그게 그 무력감이 지금 유희한 카드 없어져도 이런데 맞아. 지금 만약에 삶과 죽음의 경계라면 그쵸? 네. 내 생각에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정말 빠져 죽을 것 같으면 허우적 될걸요? 수영을 시도하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 여기 나온 동물들도 네. 애초에 네. 수영할 줄 알았겠어요. 동물원에 살았는데. 그리고 본능이 막 네. 올라오죠. 새끼 때부터 동물이었어요. 네, 걔는. 네. 동물원이었어요. 네. 근데 하잖아요. 그럼 파이는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생존을 위해?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거 일단. 음. 그래서 막 매달려 있잖아요. 그 보트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지금? 회피, 관찰? 도망. 그쵸. 좀 몸살이 부족하시네요. 오늘. 왜냐면 관찰이란 말이 나왔는데 네. 이 45장 첫 줄에 네. 추웠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듯한 괴로운 관찰이었다. 상관없는 듯한 괴로운 관찰이라고 말했어요. 이 일을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공포심에 눌려 네.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떨어뜨려서 나가 저기 아무리 저걸 사랑하고 아무리 저 오렌지 주스를 아끼고 아무리 얼룩말을 아꼈어도 네. 상관없는 일이야. 외면이 필요하다는 게 그러네. 잔인하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 대목이 좀 파이가 되게 엄청 힘들구나라는 네. 걸 느꼈던 게 네. 오렌지 주스를 보면서 그렇게 완전 울어요. 웃음 짓던 처음에, 애가 네. 네, 관계 되게 아끼던 네. 때 오렌지 주스가 죽는 거를 보면서 울다가 네. 몇 초 뒤에 또 이렇게 그냥 포기하잖아요. 뭔가 네. 약간 그냥 이렇게 딱 돌아서 버리는 그쵸. 게 스위치를 이렇게 끄는 네. 느낌인 네, 거예요. 맞아요. 오, 스위치를 오. 끈다. 이 말 되게 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딱 좋다. 적용하세요. 네. 근데 보세요. 스위치 끄는 게 생존 전략일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어릴 때부터 정의로워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또는 훌륭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서 오히려 그게 나의 현실에 적용할 수 없을 때 네. 너무 괴롭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뭘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내 자아가 상처를 받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착하게 되게 컸어요. 어른들이 우리 누구 착하게 잘하고 말썽 안 부리고 너무 좋다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막 그러고 싶지가 않고 되게 그러면은 근데 다른 사람이 날 실망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럼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속으로 상처 받고 그 어린 왕자 책에서 어린 왕자 장미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 근데 잘못했지만 그래 도망가잖아요. 스위치 꺼버리죠. 지도 살겠다고. 근데 보세요. 진짜. 그러면서 힘을 얻으면서 결국은 실수하고 또 실수해서 그 실수를 딛고 성장해서 별로 돌아가잖아요. 네. 스위치를 끄는 것 자체가 종말이냐 아니면 살려고 한 행동이냐 이걸 갖고 우리가 다시 토론할 수 있죠. 그러네요. 조난당한 상황에서 네. 그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들의 고기를 먹은 걸 가지고 재판을 벌이고 이건 무죄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쵸? 네. 그럼 그거 스위치를 끈 거죠. 이건 사람이고 나는 동족을 먹지 않고 난 인육을 먹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스위치를 끄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존할 수 없어요. 그쵸. 정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택의 문제. 근데 이 스위치를 이렇게 끄는 그 행동이 되게 엄청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엄청 힘들죠. 환경이 변했음을 인지를 진짜 뼈가 저리도록 자각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같아요. 제 생각엔 잊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스위치 끄면 네. 회피를 하고
하고 그러면 당장 내 눈앞에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당장 숨을 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어린 왕자도 그랬고 네. 제가 아까 말한 그 인육을 먹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 우리가 비겁했거나 살려고 눈 감았던 순간들 누가 비난하기 전에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네. 잊을 수 없죠. 껐다는 사실과 네. 그- 마치 잊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어린 왕자도 6배를 다니면서 결국은 자꾸 생각하잖아요. 네. 장미는 괜찮았는데 장미는 괜찮았는데 장미는 그래서 무한도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말이 나와요. 생존을 향한 이기적이고 내 목숨이 위협받을 때는 생존을 향한 이기적이고 무시무시한 갈망에 동정심도 가려버린다. 혹시 몇 페이지인지 156페이지에 나와요. 자, 네. 다시 읽어볼게요. 네. 네. 분노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 솔직해져야겠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해석할 때. 네. 얼룩말에 대한 연민도 오래가지 않았다. 내 목숨이 위협받을 때는 생존을 향한 이기적이고 무시무시한 갈망에 동정심도 가려버린다. 얼룩말이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은 슬펐지만 몸집이 큰 동물이어서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 가여웠지만 곧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자랑이 아닌 것은 안다. 내가 너무 냉담했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다. 불쌍한 얼룩말과 녀석이 겪었던 일을 잊지 못한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된다. 잊지 않았어요. 이게 그리고 저는 파이가 이 점이 되게 좋아요. 이게 파이를 좋아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예, 잊지 잊지 않는 않았다고. 점. 왜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여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알죠? 네. 그리고 그 인지부조화 우리 예전에 스키너의 심리상자 읽을 때 네. 그거 나왔죠. 인지부조화를 겪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했을 때 믿음을 저버리거나 합리적인 되게 비합리적인 그 근거들을 막 대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이 친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비합리적 근거를 대지도 않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그걸 후회한다. 나는 잘못했다. 인정하는. 예.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지만 저는 청취자들이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순간순간 비겁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정말 나약할 때 너무 많은 하이에나들과 너무 많은 호랑이들 사이에서 네. 나는 지금 얼룩말보다 못한 존재인데 거기서 내가 나서는 것이 의미가 네. 없을 때 그때 이 스위치를 꺼버리는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그거를 지금 약간 도움 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저 네. 스스로 약간 비겁해진 적이 솔직히 살면서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저는 그때를 계속 곱씹거든요. 계속 난 반주를 좋은 해요. 사람이 아니야. 네. 막,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뭔가 그때 다른 행동을 취했으면 어땠을까 그냥 일종의 후회인 거죠. 네, 네. 네. 후회를 하면서 계속 곱씹으면서 저를 괴롭혀요. 맞아. 약간 그런 거. 저도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래서 나 무슨 생각 드냐면 난 위인전을 너무 많이 읽었어. 난 왜 이렇게 너무 똑바른 생각에 주입됐지 이게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네. 막 나는 왜 혼자 이러고 살지? 그러면서 막 너무 억압이 심하고 너무 막 바른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근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다시 생각해야 된다. 내 가치관과 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선택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편을 들어주는 힘도 필요하다. 그거를 없었던 걸로 치자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아마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직장인들 정말 많이 그렇겠죠. 회사에서 비겁해야 될 때가 있거나 먹고 살려면은 할 수 없는. 근데 이걸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라 네. 생존의 문제로 다뤄보자는 거예요. 중요하죠. 네, 이거를 정말 중요한 점 차이일 수 있는데 네. 그 양심도 없어. 그래서 막 그냥 막 그러면 그건 하이에나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하이에나였냐 파이였냐 되게 중요합니다. 파이 입장에서 그걸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기의 비겁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사죄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 나는 이기적으로 날 사랑했어. 그걸 인정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미의 세포들을 읽었나? 그랬는데 웹툰이요? 네, 근데 뭐였더라? 댓글이 완전 정말 예술이었는데 거짓말로 뭐 이렇게 정의롭지 말자 정정당당하게 선동하고 거짓말하자 약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냥 막 여기서 막 무슨 믿지도 않는 좋은 말 하지 말고 네. 정정당당하게 선동하자 약간 그 느낌이에요. 나 그때 얼룩말 외면했어.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해서 그거 괜찮아 뭐 내가 살자 그랬는데 그건 하이에나예요. 이해되나요? 네, 느낌이 네. 달라요. 하이에나는 이 고민이 없어요. 내가 먹겠다는 살아야 되니까 거. 쟤 먹겠어 했고 먹었고 당했죠. 리처드 파크한테 적자생존에 들어가 버려요. 하이에나는 얘가 얼룩말이나 오렌지 주스에게 있어서 강한 자였고 그 원리에 완전히 매몰됐기 때문에 다른 강한 자한테 다른 강한 자한테 먹혀요. 구해낼 수 없어요. 적자생존만으로는. 이 맛이지. 나는 이 네. 다이어리 정말 많이 읽으면서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적자생존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난 그렇게 살긴 싫어. 난 정말 그렇게는 못 살겠는데 했는데 하이에나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갔고 파이는 아니야. 그래서 파이는 살았어요. 네. 우린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동물 같은 때가 있죠. 그때를 이제 다음 챕터에서 다루겠네요. 그쵸. 아니죠. 오늘 그래서 그런 파이는 완전 적자생존은 아니었는데 네. 적자생존의 원리인 이 세렝게티 같은 이런 태평양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렇다면 그거를 잠깐 쉬고 그 다음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재밌죠? 네. 네. 적절히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파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적자생존의 원리로만 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얘는 어떻게 해서 무엇이 동물과 다른 점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 한번 보면은 네. 우리가 49장 네. 넘어가 보면요. 얘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힘이 없어서 방수포에 늘어져 있었다. 생각만 해도 기운이 빠졌다. 엄청 힘들어하고 네. 네. 근데 그런데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아유 그냥 모르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완전 자포자기. 그냥 신경 쓰기 싫다. 아유 죽든가 뭐. 약간 그런 느낌? 여기서부터 약간 파이의 감정 라인이 들쑥날쑥해요. 네, 막 살아야지 이랬다가 막 이랬다 이러는데 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거의 있어요? 그냥 일상이야. 보통 어떨 때 그래요? 어떨 때요? 보통 아니 그냥 뭐 시험 공부할 때? 네, 시험 시험 공부할 때. 그러네. 특히 네. 맞아. 이번에 제가 그 학교에 정정 기간이 있어요. 그때 출산 안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공감. 아니 학교 첫 수업을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한 번 가면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도 아깝고 그래서 제때로 되라고 안 가셨어요? 네, 안 갔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학교 하고 그쵸. 그 소비가 많이 돼요. 맞아요. 자기 몸이. 맞아요. 그런 때 없어요? 비슷한 거? 저도 요번 수강 정정 기간이 뭐냐면 자기가 수강 신청을 다 해놨는데 듣기 싫으면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빼도 되는 기간이에요. 첫 수업 들어보고. 네, 첫 수업 들어보고 이렇게 할지 말지 간 보는 기간이었는 기간인데 그래서 요번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들을까 말까. 그냥 해볼까? 근데 아니야. 힘든 건 싫어. 막 이러면서 근데 살았던 것 같아요. 이때 파이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산 넘어 산인 거예요. 네. 하이에나 물리쳤는데 이제는 리처드 파커가 있어. 근데 리처드 파커가 그러니까 7, 8m짜리 배예요. 상상해보세요. 네. 7, 8m짜리 배인데 얘는 200kg이 넘는 벵골 호랑이. 그래갖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네. 그 순간 내가 희망을 잃었을 거라고 짐작할 것이다.
그랬다. 한데 그 결과 기운을 되찾고 기분도 많이 괜찮아졌다. 되게 신기하죠? 네. 왜냐면 그 챔피언은 점수를 쌓아가고 이 도전자와의 이런 싸움, 이거 스포츠 경기로 예를 들면서 네.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이에나에게 적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대요. 근데 리처드 파커와는 워낙 상대가 되지 않으니 걱정할 가치조차 네. 없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 구절. 왜 그랬어요? 뭔가 그냥 느낌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지 않아요?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네네. 그냥 이 일은 그냥 힘든 일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적응하게 되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는데 제가 살고 싶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네. 사실 저 힘들게 살잖아요. 진짜 예.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네, 같아요. 지금 내공으로는. 그러니까 뭐 쉽게 살려면 정말 돈 많이 주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뭐 경력도 있고 뭐 그렇게 결과가 나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르치고 나서.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니까는 또 다르게 가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힘드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정말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뭔지 아는데 정말 힘들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를 안 힘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네. 발생할 때마다 엄청 그 압박이 크잖아요. 네. 단지 소모가 크죠. 네. 근데 저는 나중에는 약간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그냥 힘든 일이 있는데 그냥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거나 네. 나중에는 막 이렇게 또 하나 터졌네. 뭔가 여유가 생기신 거예요? 그게 그냥 거기에 무뎌진다 그래야 되나? 힘들어 이거에 무뎌지는 그러니까 이걸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왜 사람들은 네. 안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은 조건의 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애초에 입사하자마자 생각한 게 이거 오래 안 간다. 언젠가 그만둘 날이 온다. 내가 원치 않을 수도 있다. 그거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5년 동안. 야. 예. 쉽지 일단 안정적인 환경에 들어가면은 네. 거기서 어떻게 살 건지 아니면 거기서 재밌게 즐길 수 있거나 막 그쵸.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이 걸 책에서 걱정하는데.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안 떠나려고 하지 떠날 걸 준비하지 않고 웬만하면 여기서 버티자. 그게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전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아까 말한 그런 옮겨오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어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건 불변의 진리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했으면 좋겠다를 버려야 돼요. 뭔가 사랑스러워. 영원했으면 좋겠다를 안 버리면 계속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런데 여기서 리처드 파커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걱정할 가치가 뭐가 있나? 내가 이걸 걱정한다고. 하이에나일 때는 내가 왼쪽을 치면 될까?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리처드 파커 뭐 죽겠지. 약간 그러니까 얘가 네. 싸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무슨 게 얘가 관심사가 생긴 게요? 배고파. 목말라. 그래서 물을 찾아요. 이게 상황이 말도 안 되니까 벌어지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네. 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이 와중에 뭐지? 걔가 생존을 한다는 거죠. 그쵸? 네. 네. 저 요즘 배우고 있는 게 네.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어디서 배워?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건데 네. 그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네. 기대치를 낮추자. 너무 네. 기대치를 높게 가지면 이렇게 내가 상상한 대로 항상 일이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너무 3000% 빠질 때 진짜 멘붕 오잖아요. 그때 그 무력감을 약간 좀 덜어내보자? 그래서 아예 애초에 기대치를 낮추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낮춰서 에너지를 이렇게 막 안 내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좋아질 그러니까 차라리 할 수 있고 좋은 걸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안 됐어 하면 거기 자꾸 에너지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처드 파커도 그러니까 파이도 리처드 파커 있어. 어떡하지? 쓸데없어. 어차피 죽어. 고민해봤자. 그냥 고민하면
어떤 옵션을 생각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근데 목이 마른 걸 딱 느꼈어요. 근데 이게 생존이잖아요. 이게 네. 내가 지금 당장에 제일 급한 네, 거는 쟤를 어떻게 이기지? 쟤한테 죽을까? 이게 아니라 목말라. 그냥 본능. 네. 자기 본능.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목구멍 뒤쪽에 달라붙어 있는 참을 수 없는 이 압박감. 이 피가 걸쭉해져서 잘 돌지 않는 느낌. 사실 그런 고통에 비하면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뭔지 알죠? 되게 이런 거 진짜 정말 그냥 내 죽든지 말든지 밥이나 줘. 약간 맞아. 알란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술 먹고 싶은데 너네가 뭔 상관이야? 그리고 지하 감옥에 지하 감옥에 신부님이랑 있었을 때 저녁은 언제 나오나요? 맞아. 야, 나 오늘 죽는구나. 나 사형이구나. 근데 스프는 따뜻한가요? 그걸 막 즐기잖아요. 네. 어차피 죽는 거, 난 스프라도 맛있게 먹자. 근데 제가, 그냥 이게 가끔씩 제자가 제가 꼭 10대들만 가르치진 않잖아요. 네. 근데 대학생인 제자랑 이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겪는 어려움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막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집이 너무 힘들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네. 있는 거죠. 뭐 근데 내가 들어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해결될 수 없어요. 왜냐면 뭐 만약에 빚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 관계 안 좋다든지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상황을 다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꼰대처럼 야 내가 겪은 거 배우면 네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니고 네. 내가 그때 한 말이 내가 힘든 상황을 겪어봤는데 맨날 힘들다? 이랬어요. 뭐 좋아질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너 더 힘들다? 근데 그래도 좋은 일이 또 있다고. 100% 힘들기는 힘들다. 근데 즐길 수 있는 것까지 망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거에 초점 맞추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는 것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네. 너무 힘든데 난 그래도 점심 먹는 시간 너무 좋아. 뭐 이러면 네. 그 점심 먹는 시간을 매일의 즐거움으로 살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어가 있지만 덤비지 않는다. 약간 그런 거. 네. 그리고 또 한마디 한 게 그건 남 일이지 결국 완전 너 인생의 일은 아니야.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일 때문에 힘든 거는 당연하지만 동일시하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힘들죠. 이 말 들어봤자 힘들지만 신기한 건 생각에 의해서 상황이 달리 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네. 상담센터 뭐 그런 데 한번 가봤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예, 예.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가 예, 예, 그냥 한번 예. 가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갔는데 엄마랑 자녀랑 같이 하는 상담이요? 저는 각자 따로 갔어요. 이번에. 따로. 네, 근데 가니까 되게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얼마나 힘드냐, 어떻게 하면 괜찮아진다 이런 것도 물어볼 줄 얼마나 힘드냐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를 알려줄 줄 알았거든요. 네. 첫 번에 안 알려준 건지 모르겠는데 네.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즐길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좀 비슷한 것 나아졌죠. 같아요. 네.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이게 뭐를 찾는 거냐면 뭘 찾는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상상력을? 아니.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이 뭐라 그랬죠? 무력감. 그게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네. 무력감을 느끼는 게 필수고 네. 무력감도 안 느끼면 그냥 죽는 거고요. 무력감을 느꼈다는 건 사실은 무력하지 않고 싶다는 의지의 증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력감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막 숨어서 어떡하지? 나 외면했어. 이러다가 근데 물이 먹고 싶은데 왜냐면 이미 비겁하고 스위치 껐고 네. 물이 먹고 싶은데 호랑이 모르겠어 하면서 여러분 이제 책 내용에 나오지만 네. 호랑이가 호랑이답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나댔다. 네. 그게 나오죠. 네. 네. 하이나도 간봤다고 맨 처음에. 그쵸.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요? 호랑이가 호랑이답지 않게 굴었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나댔고 모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호랑이가 지금 호랑이답게 행동하지 않는데
자,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네. 얘가 왜 그랬을까를 막 생각해. 배멀미가 났을까?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무슨 진정제를 맞았기 때문일까?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곧 궁금증에 대한 흥미가 가셨다. 관심은 오직 물뿐이다. 나는 구명보트를 조사했다. 조사는 뭐만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 인간만. 좋죠. 지금 적자 생존의 룰만이 완벽한 건 동물의 세계인데 네. 얘가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너무 신기해. 아무리 힘이 세도 네. 물을 찾을 수 있고 먹을 걸 찾을 수 있는 건 호랑이도 아니고 하이에나도 아니에요. 걔네는 지네끼리 적자 생존하다 죽어 없어질 운명인 동물들인데 얘도 여기서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이 먹이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이었는데 갑자기 얘는 자기의 가장 큰 본능에 충실했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뭔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을 보통 동물적인 거라고 네. 하잖아요, 네. 우리는. 네. 근데 이런 거에서 다시 또 인간의 능력이 파생된다는 그쵸.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럼 파이도 경계를 넘은 거네. 경계를 넘었죠.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얘가 인간의 삶을 살다가 동물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인간의 삶으로 넘어가는 게 경계를 넘는다는 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고 저 세상에서 다시 다른 세상. 알란도 그랬잖아요. 네. 정치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걸 넘어가서 정치와 상관 있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네. 다른 삶의 영역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한 내가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무력감을 느꼈던 그 상황 네.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파이가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제일 필요한 걸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좋다. 되게 저 요즘 제가 필요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약간 이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서로의 캐릭터 좀 불러줘야 청취자들이 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제 캐릭터 뭔지 알아요? 여운님. 네, 선생님이랑 자꾸 하지 마시고. 네.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네가? 여러분한테 네. 그 약간 저는 파이가 약간 이 부분에서 뭔가 현재에 집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 근데 이거랑 대비되는 게 약간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래서 현재를 사는 시각이랑 미래를 뭐 바라보는 시각이랑 약간 대비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지금 나한테 약간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생존의 상황에서 필요한 어떤 성격? 내가 생각할 때는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현재도 못 돌보는데 어떻게 미래를 봐요? 훌륭하네. 똑똑하네. 여기 파이가 네. 갈증을 해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장면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게에서 현실에서 필요한 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건 연속적이잖아요. 네. 현재가 없는데 미래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이것도 국어 시간 배운 건데 네. 그 사람이 얘기를 한 번 담은 발은 다시 담글 수 없죠. 닭이 담글 수 없죠. 그리고 또 그 현재 문제가 있을 땐 과거를 가지고 해결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힘들 땐 현재에서 해결하는 게 모든 문학 작품의 어떤 규칙?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벚꽃창신이라는 말이에요. 옛말 중에 옛날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물이라는 건 현재에 집중했을 때 일단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전력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내가 그럴 때는 그러면 나는 뭘 해소해야 될까? 그때 가장 땡기는 걸 해소해야죠. 전주로 먹을 게 땡기는 거 같아요. 아주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그래서 저는 진짜 포스팅 하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도 너무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해시태그 라면이나 먹자. 트님한테 혼나겠지. 트님한테 혼나겠지. 제 트레이너님이 약간 포기했어요. 내가 탄수화물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존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머리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이게 뇌에는 포도당만 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나는 단백질만 먹고는 일을 못하겠다. 그만큼 쓰면 상관없죠. 네, 그래서 좀 그래도 합의를 봐서 요즘에 드디어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드디어. 그동안 살 절대 안 빠져.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럼 얘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네. 보면은 뭔가를 찾아내가지고 뭘 막 찾아내죠. 어떤 걸 찾죠? 막 뭐. 음식 일단 먼저 물을 찾고 네. 그 다음에 비스켓을 찾아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명정에는 항상 이런 게 상비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러 사람이 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얘한테 유리했죠. 네.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전략을 짜요. 이 부분을 다 하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쵸. 유시부작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생존 도구들을 막 마련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깡통을 따는 거 해가지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뭐 뜯으시오라는 게 이런 거 막 나와요. 그러면서 184쪽에 네. 51장 맨 끝에 보면요. 나는 계속 되뇌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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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에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동물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신에 대해서 종교, 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52장에 네. 조사가 끝나고 그 자기가 발견한 것들의 목록이, 내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도구들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 네. 뭐 배멀미양 뭐 얼마 막 이렇게 쫙 네. 나와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이 파이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잘 발달된 친구인지를 알 수 있는 네. 부분이라는 네.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저만큼 있구나 이게 네. 아니라 얼마만큼. 그렇죠. 완전 세세하게. 예, 똑같죠. 파이가 그 전략적인 인물이었던 거. 기능이랑 형태까지도 적어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끝에 보면 신 한 명 마지막에 이 부분 어때 보여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제가 선생님 여우님이 네, 몇 번 읽었냐고 물어봤을 때 네. 2번이라고 했는데 네. 4번 읽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봤어요 신한명을. 아 진짜요? 네. 저는 이게 너무 딱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게 딱 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지금 읽다 본 게 아니라 네. 방금 봤어요. 오늘 여기 전에 준비하면서. 예. 음. 그러니까 그 전에 읽을 땐 신한명이 네.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퍼즐건네. 상상력과 현실을 네. 구분하니까 그제서야 보인 거죠. 그쵸. 이거는 상상력의 산물인 거예요. 네. 상상력으로 발견해낸 생존 도구. 오. 근데 제일 중요하죠. 생존 네. 도구의 목록이에요, 이거. 여기에 굳이 신 한 명을 넣는 게 내가 생존을 위해서 신 한 명이 필요해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네. 네. 근데 신이 사실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오. 이게 이상해요. 어. 이게 되게 신기하다. 내 생존을 위한 용품을 쫙 적고 맨 끝에 신 한 명. 그래서 자, 또 네. 우리 앞에서 잠깐 노트 때 당신은 신을 믿게 될 것입니다. 신이 있다는 걸 믿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네. 신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신 한 명이 생존 도구의 목록이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똑같은 대답이어가지고 근데 파이가 신이 없다고 가정하면 너무 힘든 삶이어서. 왜 힘들까요? 신을 일단 사랑하니까? 굳이 그렇게 한쪽 목소리 아니, 이렇게 흔들면서 잠시만요. 사랑하니까 말한다고 이게 막 잘 전달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비영어적 표현 사용한다고 녹음해 보이지도 않고 뭐 어떻게든 뭐 이게 실력이었는데 쓸모없는 말이었어요. 그냥 말의 무게를 더 싣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이는 것들을 다 소용하고 나면 보이는 모든 이런 리스트를 다 소용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그때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정말 끝이라고 하면 정말 네. 끝이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 신 하나가 더 있어 하면 이게 끝나도 또 다른 생존 용품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요 네. 이번에 포르투갈 여행 갔다 왔어요. 네네. 거기 까보다로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떤 문구에 적힌 말이 여기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네. 라는 말이 써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21세기 사람이니까 네. 저기 바다 너머에도 육지가 하나 더 있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쵸. 대서양 너머. 그러니까 그게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그쵸.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 느낌이 와. 뭔가 있다는 걸 알아.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안 하면은 바다 끝이고 저기에 이제 절벽이 있겠지?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파이는 뭐냐면 신이 하나 더 있어. 그리고 큼직한 초콜릿 4분의 1을 먹죠. 신은 신이고 그래서 네, 그리고선 깊은 잠에 빠져요. 그래서 이 배에 생존 수단을 가진 선장이 되죠. 선장. 네. 저는 네. 약간 좀 계속 이 태평양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네네. 아니 너무 자기 삶이 지금 너무 힘든데 네. 보통 이럴 때 신을 솔직히 보통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만약에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 쿠마르 같은 사람. 네, 그쵸. 그러니까 신을 보통 신은 죽었어. 네. 우리 부모님도 죽였어. 막 이러죠.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갖고 가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쵸. 저는 그것도 어떤 면에선 스위치를 끈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난 살아남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신을 거부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근데 또 명쾌하다. 이게 생존 물품 필요한 거에 네. 신이 들어가 있다고 네, 했잖아요. 이거를 잠깐 곱씹으니까 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신에게 의지를 하잖아요. 신이 내가 뭔가 신으로부터 받을 거를 뭔가 예상을 네, 한다고 해야 할까? 근데 얘는 그 반대인 거잖아요. 신이 그쵸. 필요해서 이거를 잡는 그거예요. 오, 바로 그거예요. 살짝 하이파이브? 뭐야? 왜냐면 이게 파의 이야기가 말하는 굉장히 우리 힘들게 하는 명제예요. 뭐냐면 대부분 신이 존재하고 신이 우리를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랑에 뭐 감사하고 어떤 신이든 간에 네. 그래서 신이 나를 은총을 내렸으면 막 이건데 지금 여기서 파이가 보이는 행동은 나한테 신이 필요해.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길게.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파이가 신을 선택한 거네. 오. 네.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조련사를 먹이 주는 사람으로 선택하듯이 잡아먹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파이는 또 다른 신이 돼요. 리차드 파커의. 리차드 파커도 네. 파이를 선택해요.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살려줘요. 파이를.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성립이 되죠. 신과 인간, 인간과 동물. 신기해. 아니 맨 처음에 네. 여우님이 저희한테 이게 신과 우리의 관계랑 동물과 우리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네. 물어봤을 때 진짜 아무 말도 못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되게 와닿아요. 네. 이런 관계가 아니까.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보다 1년 선배인 친구들에게 얘기해줬을 때 어떤 친구가 이거 무슨 동물 얘기야 이렇게 읽고 온 친구가 네. 이렇게 듣다가 머릿속으로 정수리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소름 끼쳐 말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약간 이거 까는 것 같아요. 보통 그쵸. 우리 보통 솔직히 이러잖아요. 네. 솔직히 신을 사실은 이용하는 건데 네. 그거는 나쁜 거라고 필터가 있으니까 아닌 척. 숨기는 거 아닌 네. 척 하는데 근데 약간 까발리고 있죠. 인간이 신을 왜 믿고 있는지 너네 솔직히 말해. 그거 같아요. 뭐야. 안다니까 그만큼 이변 안 돼. 그럼 한 번 더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게 나빠? 라고. 네. 보통 나쁜 파이가 그래서 신에게 잘못했어? 엄청 지극정성이에요. 네. 생각해볼 필요. 그래서 생존에 도움이 안 됐어? 라고 물어봐야죠. 너무 재밌어. 그래서 네. 여기요. 근데 이거 있죠. 지금 비소님이 말한 파이는 되게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반응했다. 신을 선택해서 필요해 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리처드 파커
있는 상황에서 뭐 죽음 쟤는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뭔가 게임이 안 되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하는 파이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모든 사람이 이러냐? 아니죠. 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188쪽에 사실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난 죽게 될 거야. 다가오는 시간에서 끔찍해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다음 방송에서 공포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아까 말한 다시 이제 무력감 해소하고 이렇게 할 때 실제적 공포가 다가와요. 그럼 그때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들. 근데 얘가 그때 뭐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 라비형, 인도, 위니펙 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사무쳤다. 그리운 거, 옛날에 좋았던 거를 생각하는 거죠. 네. 나는 포기하고 있었다. 이 과정이 누구나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없었다면 완전히 포기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난 죽지 않아. 죽음을 거부할 거야. 이 악몽을 헤쳐나갈 거야. 아무리 큰 난관이라도 물리칠 거야. 지금까지 기적처럼 살아났어. 이제 기적을 당연한 일로 만들 테야. 저는 이 부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약간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뭔가 밑줄이 돼 있어. 예. 이게 영어 표현으로 루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미라클을 루틴으로 만들겠다. 루틴이 반복적이어서 지겨울 정도의 반복적인 일상을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네. 기적을 루틴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 어감으로 잘 안 오는데 네. 그래갖고 기적이 당연한 걸로 만들 테야. 이게 엄청난 결심 아닌가? 네. 살아남아요 이렇게 하면. 저도 약간 무모하지만 학원 그만두고 북클럽을 통해서 뭔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할 때 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성공을 하겠다 이런 건 아예 없고요. 네. 근데 할 수는 있다 내가. 그리고 나만 한다. 자만 같은 건데 이거를 난 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또 증인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걸 같이 하는 거죠. 저도 증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는 증인이 아니라 이걸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증인이 있잖아요. 뭐 비소님이나 뭐 어왕님이나 또 우리 다른 카프 친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뭐 아타라는 그룹 아리아드나 실타레 그런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했던 그런 공부들이 미라클이죠. 네. 대한민국 현실에서 네. 무슨 미라클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1, 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계속 책을 읽고 그거를 막 머리 아파 죽겠는데 욕먹어가면서 계속하고 그 결과를 만들고 근데 정말 기적이었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뭐야 했을 때 그러게요. 마마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적을 만든다는 거는 일상이 되었을 때 기적이라는 거죠. 해프닝이 아니라. 기적과 해프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리해서. 미라클은 굉장히 막 어떤 정말 이벤트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진짜 현명해요. 이건 루틴이야. 그리고 이 말을 해요. 내 경험으로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한숨 지으며 생명을 포기한다. 또 어떤 이들은 약간 싸우다가 희망을 놓아버린다. 그래도 어떤 이들은 나도 거기에 속한다 라고 말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운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싸우고 빼앗기며 성공의 불확실성도 받아들인다. 이거 진짜 중요하죠. 성공의 불확실성도 받아들인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그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다. 놓아버리지 않는 것은 타고난 것이다. 용기를 낸 게 아니라 난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 자부심이 사람을 살게 한다고 봐요. 용기를 내야 되라고 생각하면 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가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용기가 없어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되게 뭔가 수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인정해요. 그것은 생에 대한 허기로 뭉쳐진 아둔함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생에 대한 허기, 생에 대한 막 갈망, 갈증, 배고픔이 만들어낸 아둔함, 바보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의 이 무모한 이 도전이 나를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생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아두남이 없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리처드 파커가 무서워서 물 못 먹어. 리처드 파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겠죠. 네. 얘 8살 맞아요? 여기선 8살 아니죠. 네. 16살이죠. 아 16살. 예. 그래갖고 얘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처드 파커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책 읽으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진짜. 네. 여기서 보면은 리처드 파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 54장에서 드디어 밤새 비가 내렸다. 잠 못 이룬 무서운 시간이었다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죠. 네. 네, 54장까지 할까 했는데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서 공포에 대해서 말할게요. 왜냐하면은 나는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 거야. 나의 정말 당연한 일로 만들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런다고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쵸? 그건 그거고 또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 파이가 그러니까 공포, 그러니까 리처드 파커에 대한 공포 대신에 갈증에 반응함으로써 물을 찾아서 그 물을 확보함으로써 리처드 파커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의 영역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한 리처드 파커가 앞으로 겪는 일은 뭐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용기 냈는데 네. 나에 대해서 막 아두남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그래도 나는 용기를 내서 부딪히기로 했는데 살아남다 끝까지 싸운다 계속했지만 무섭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coming soon. 네. 그러면 정리 멘트 하고 갈까요? 예. 그러면 그래도 오늘 어땠는지 딱 한마디씩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 기약할까요? 네. 네. 먼저 오늘 해보실래요? 네. 너무 되게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네.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 죽어가면서 왔는데 배고파서. 네. 네. 뭔가 이상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네. 그냥 그 집에서 혼자 생각해 오다가 네, 같이 네.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구가 맞거나 네. 뭔가 새로 깨닫는 게 있으면 진짜 그 느낌이 엄청 상당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맨 처음이 아니라 거의 이제 이거 스토리 초반에 파이 이야기 초반에 얘기했는데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했을 때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제 현실과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되뇌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 현실에 대해서 많이 되뇌어봤어요. 그리고 이 책이 진짜 저한테 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제가 항상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라고 하면 이 책을 추천하거든요. 저는 네, 저도. 그 이유가 더 잘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럼 파이 이야기 전도사가 된 우리들. 자, 비지식인을 위한 고품격 북 채널 오세요로 오세요.